반갑습니다. 나상호입니다. 오늘은 취업타파 8탄입니다. 지난번 그 7탄에서 그 채용 트렌드 첫 번째 상시 채용에 대한 영향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취업 트렌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제목을 중고 신입의 강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정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중고 신입의 채용 이것들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 기술직 공무원을 선발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늘려도 경력직 먼저 찾는 현실은 청년들의 구직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334 법칙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중식당 주인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기사를 자극적으로 정하려고 쓴 건데 특이한 사례이죠. 중식당을 운영했던 친구가 대기업에 다시 입사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사례를 가지고 적은 건데, 사실은 그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있습니다. 중고 신입 뒤에는 334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은 대기업이 이렇게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모아보면 334로 나누어진대요. 앞에 30%는 다른 기업에 2년 내지 3년 정도 다녀본 중고 신입이 30%를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3은 이런 거죠. 아무런 사회 경험 없이 바로 입사한 친구들이 30%. 그러니까 첫 입사가 30%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4는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40%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334 법칙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맨 첫 번째에 있는 30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기업이 100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30명이 중고 신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제가 표를 하나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신입사원들의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31세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의 이제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어간 거죠.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높아져서 이제 31세가 된 건데, 이 영향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고 신입도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포인트 하나는 이 31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일부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이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31세보다는 2살이나 3살 정도 더 적게 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중고 신입에 대한 얘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위원들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 신입들에 대해서 실제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위원들이 어떤 반응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반응을 보인대요. 한 면접위원의 얘기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이 지원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경험치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면접에 온 지원자들이 중고 신입을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 따라잡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고 신입만의 강점이 면접을 보게 되면 쉽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면접위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그 면접위원 입장 관점에서 보면 경력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기업 출신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뽑아도 기본 이상은 하겠다 이렇게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중고 신입이라고 그러면 신입들보다는 더 어떤 그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고 신입의 강세가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증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상시 채용이 확산되는 거죠. 제가 7탄에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상시 채용이 되면 가장 수혜자가 중고 신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최근에 그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사에 대한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다양한 경험과 면접에서의 호소력이 관건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고 신입들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는 이제 나이 많은 지원자를 이렇게 걸러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최근 상황으로 보면 세 번째 근거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채용 인원이 최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의 꼭 필요한 인재만 뽑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인기가 뛰어난 중고 신입들이 유리한 상황,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중고 신입의 강세는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이 될 거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고 신입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죠. 이제는 그 중고 신입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경력사원으로 인정받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최소한 4년 이상은 돼야지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4년을 채워서 경력사원으로 도전을 한다 그래도 합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적합도를 정확히 어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지원 자격을 정확히 맞추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요즘은 경력사원 채용을 해보면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력사원은 대대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채용을 하니까 그걸 뚫고 합격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 영향으로 중고 신입들의 생각이 공채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공채를 선호하냐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신입사원을 공채한다라는 거에 지원을 했을 때는 한꺼번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으니까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입사 동기가 많은 점도 선호 요소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입사한 후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큰 강점이라서 경력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에 재도전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중고 신입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중고 신입들의 강세가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중고 신입을 포함해서 제가 7탄에서 상시 채용의 영향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9탄에서 AI 면접에 제가 영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3대 채용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채용 트렌드를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능하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승부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3대 채용 트렌드는 더 확산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3대 트렌드가 초짜로 도전하는 여러분한테 도움될 게 그다지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많은 기업이 이 3대 트렌드를 적용하기 전에 합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공백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빨리 승부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AI 면접에 대한 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9탄에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고 신입에 대한 건 여기서 마치고요. 9탄에서 다시 뵐 텐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